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수능국어 공부법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 영상을 기점으로 국어 공부법과 관련한 강의를 일종의 시리즈로 연재할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언어의 정원판 수능국어 인강 같은 거죠. 이 강의 시리즈의 이름도 있는데요. 이 강의 시리즈의 이름은 국어의 메타 컨셉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개념이죠. 메타 컨셉. 그래서 이 영상이 일종의 스타트를 끊는 작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국어를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한 끗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그 한 끗 차이가 뭐냐? 바로 스키마라는 거예요. 그럼 스키마는 또 뭐냐? 이건 일종의 인지적인 틀,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낯선 정보를 접했을 때 낯선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굉장히 친숙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다가 아무리 낯선 정보라도 그 정보를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신만의 틀로 재빨리 편집해내는 도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독 철학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철학책이든 철학 잡지든 철학 영상이든 철학 에세이든 여하튼 철학 관련한 것들을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습관적으로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취미 삼아 아니면 재미 삼아 그런 아이들이 꼭 있게 마련이죠. 말하자면 철학 매니아 같은 거죠. 그럼 이런 애들은 비록 국어 시험지에 뭔가 자기가 자주 접하지 않았던 낯선 철학자나 낯선 철학 이론이 등장해도 그럭저럭 제법 잘 풀어내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유야 간단하죠. 철학이란 학문에 대한 자기 나름의 스키마가 있으니까 얘한텐 비록 그 지문이 낯설지언정 그런데 또 막상 그렇게 낯설진 않은 거예요. 철학이란 학문 영역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나 개념이라든가 그 안에서 주로 논의되는 주요 쟁점, 담론이라든가 철학 분야만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뉘앙스 그 특유한 분위기에 뭔가 어느 정도 익숙한 학생인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짬밥으로 난생 처음 보는 철학 지문도 그냥 대충 금세 대처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이 스키마가 없는 애들한텐 이 지문이 어떤 느낌일까요? 한글은 한글인데 우리말이 아닌 지문처럼 느껴지겠죠. 낯설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풀면 틀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인지적인 틀, 프레임, 도구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 그럼 이놈의 스키마는 대체 어떻게 키우는 거냐? 제가 그 비법을 바로 이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수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강의 한 번으로는 끝내기가 좀 힘들어요.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배워야 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대신 오늘은 이 스키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스키마의 어떤 측면들을 공략해야 수능국어 문제풀이에 적합한 메타 컨셉 능력을 키울 수가 있는지 제가 아주 총체적인 그림 하나를, 즉 청사진을 하나 강의해 드릴게요. 반박을 한다거나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전 스키마를 그냥 심플하게 두 개로 구성해요. 첫째는 컨텐츠 스키마고요. 둘째는 포멀 스키마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컨텐츠 스키마는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그냥 어휘력이에요. 그리고 외연을 넓혀서 조금만 더 폭넓게 말하자면 어휘를 둘러싼 담론과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나왔던 수능 기출문제죠. 철학의 가능세계 문제. 컨텐츠 스키마가 있는 애들은 이 가능세계라는 말을 보고 왠지 철학의 일종으로서 현대 분석 철학이라든가 언어 논리 철학의 스멜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영미 철학 쪽 얘기라는 걸 직감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가능세계 이론 자체를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도 대체 이 가능세계에 관한 논의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논의가 어떠한 중요성과 의미를 띠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나마 감을 잡고 읽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왠지 이 지문은 뭔가 현실에선 실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우리 언어로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명제들을 다루고 있겠구나. 맞아. 이 현대 논리 철학이 왠지 그런 성격이었지. 기존의 전통 철학과는 다르게 실험이니 증명이니 그딴 건 다 차치하고 언어 그 자체만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따지려는 그런 류의 사고방식? 이렇게 살짝이라도 추론을 하면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애들한텐 이 지문이 그렇게까지 낯설진 않은 거죠. 이건 굉장한 차이예요. 만약 이런 스키마가 개코딱지만도 없는 애들은 이 지문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담론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이해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글자 자체에 집중하며 허겁지겁 읽어대는 거죠. 한마디로 얘네한테는 지문이 친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컨텐츠 스키마라는 게 주제라든가 이 소재에 대한 친숙함과 낯설음을 가르는 핵심 역량, 그게 바로 콘텐츠 스키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포멀 스키마를 알아봅시다. 이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언어의 형식이라든가 언어가 쓰이는 전략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 원리, 그리고 문단과 문단 간의 연결 원리가 보이는 일종의 구조 독해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글 안에 담긴 코딩을 파악할 줄 아는 거죠. 단어와 단어, 개념과 개념, 언어와 언어 간에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글을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면서도 큰 그림, 빅피처를 볼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문제풀이 기술이라고 말하는 그 테크닉들이 전부 이 포멀 스키마에 해당되는 개념들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 포멀 스키마가 더 상위 개념이고 풀이 기술, 풀이 테크닉들이 더 하위 개념이기는 하지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문 안에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쳐봐요. 전통 철학은 예로부터 크게 세 가지 사항에 관심이 있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딱 한 줄을 읽으면 그 다음엔 어떤 문장이 이어질 거라고 예측됩니까? 왠지 뭔진 잘 몰라도 그냥 대충 전통 철학의 주제의식으로서 그 세 가지가 뭔지 하나씩 나열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이게 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포멀 스키마 때문입니다. 우리 머릿속엔 이러한 스키마들이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쓰인 이 포멀 스키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글쓰기나 말하기 전략으로서 분류 내지는 세분화 구조의 스키마라고 합니다. 다른 예도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아까 그 문장을 약간만 바꿔서 이젠 이런 문장이 우리가 제시문을 읽는데 맨 첫 문장으로 딱 등장했다고 칩시다. 전통 철학은 예로부터 진리, 선악, 신 등을 문제로 삼았다. 하지만 분석 철학을 대표하는 영미 철학자들은 자, 그럼 이 다음엔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뭔진 정확하게 몰라도 왠지 전통 철학을 시쳇말로다가 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포멀 스키마 때문입니다. 지금 쓰인 이 포멀 스키마 차원의 전략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제 제기 및 비판 형식의 스키마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머릿속엔 이러한 스키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국어를 잘하는 애들일수록 이렇게 뭔가를 읽는 순간 그 뒷부분을 바로바로 예측할 수 있는 포멀 스키마가 평범한 학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풍부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독해 속도가 빠른 겁니다. 또 다 읽고 나서도 글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떤 건지 밑그림이 바로 파악되고요. 그래서 이 문장과 문장 간의 커넥션뿐만 아니라 문단과 문단 간의 연결고리도 잘 이해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글 속에 박혀있는 구조, 메커니즘의 코드가 보이는 것, 그게 바로 포멀 스키마의 힘입니다. 판을 볼 줄 아는 힘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언어의 정원판 수능국어 인강 시리즈에서는 이 스키마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영상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국어의 메타 컨셉을 잡아주는 스키마 공부법 역시 제가 제 수강생들을 가르칠 때 실제로 쓰는 방식들입니다. 효과를 본 학생들이 많다는 건 그건 너무도 자명한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국어교육과 출신 아닙니까? 이건 다 서울대 국교과를 다닐 때 국어교과학에서도 직접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근본 없는 이론이 아니란 얘기죠. 철저한 검증과 검토가 뒷받침된 이론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유근본의 국어 공부법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차분하게 전부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제공해 드리는 이 국어 공부의 법칙성을 정확히 믿고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국어 점수,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국어 인생 자체가 바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과제물, 과제 콘텐츠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과제 결과물이라든가 스피치, 에세이, 논술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경우 또는 영상 발제문에 대해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 답안이 필요하신 경우 그 외에 국어 공부법이라든가 인문학 공부법, 독해법, 독서법, 시간 관리나 멘탈 관리 등에 관한 클리닉 상담, 코칭이 필요하신 경우엔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1:1 링크를 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그냥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공부법도 또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 절대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